최근 원전에 대한 관심 아주 높아지고 있죠.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업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안 되고요. 그런데 증권가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분석 시작합니다. 네. 무엇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까요?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첫 번째, SMR입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데요. 원전은요, 7, 80년대 크게 그 시장이 상승하다가 90년대 이후부터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시장이죠. 그런데 이 SMR이 그 원전 시장을 개척할 것이다. 새롭게 그 바람을 넣을 것이다. 라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SMR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수주 목표를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수주 목표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얼마 전에 블록딜 이슈 있었죠. 짚어보고요. 그리고 PRS라는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가에 꽤나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고, 그리고 이 SMR이 주목받으면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받는 이유가 또 큰 이유가 되는데요. 이 SMR이 폐기물 이슈가 있습니다. 이 폐기물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구조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1년만 해도 이렇게 5가지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건설 이 두 영역은요, 매각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현대중공업에 매각을 했고요. 이 두산건설을 또 매각을 했는데, 근데 46%의 지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이 46%에 대한 지분 가치는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50% 이상을 매각했기 때문에 지배력은 상실했다. 그래서 사업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두산 밥캣, 소형 건설기계 영역이고, 두산 퓨얼셀, 연료전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회사 전부 자회사입니다. 지분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영역은 자회사로 제외하고 나머지 에너빌리티만 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이 사업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는 원전회사야 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업체입니다. 그 원전 관련된 NSSS, BOP, 터빈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NSSS 중심으로 해서 이 에너빌리티가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SMR을 검토하기 전에 이 NSSS부터 알아보겠습니다. Nuclear Steam Supply System입니다. 이 원자로가 그 중심에 있고요. 그 원자로 주변으로 증기 발생기, 가압기, 냉각 펌프 등이 있는데요. 가압 경수로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죠. 이 열이 냉각수의 온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 냉각수가 증기 발생기에서 증기를 생산하고요. 이 증기가 터빈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터빈을 돌리고 이 터빈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 가압 경수로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원전이 대체로 이런 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SMR 앞서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SMR이 아주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원전 기술입니다. 이 NSS, 이 덩치 큰 NSS를 원자로의 일체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원자로에 증기 발생기, 가압기, 냉각 펌프 모두 다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인데요. 크기가 대단히 작아지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네, 그 대형 원전과 SMR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형 원전은 먼저 능동형 안전 설계라고 해서 비상시에 비상전력으로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2011년에 불행하게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이때 사람들이 뭐 비상시의 대처 요령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비상시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우왕좌왕하고 주저주저했던 그런 그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아주 대형 사고로 번졌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그 안전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됐고, 심지어 원전은 폐기돼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이 이후에 벌어졌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죠. 이 SMR이 바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이 안전 설계가 가능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력과 대류 현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이 필요가 없죠. 이런 아주 중요한 안전상의 이유가 첫 번째로 있고요. 자, 두 번째 SMR의 장점은 이 대형 원전의 경우 아주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화면들의 뭐 대형 원전을 보시면 다 바다 근처 또는 아주 큰 강 옆에 뭐 이렇게 원전이 건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MR은 자연 대류 냉각 방식으로 해서 이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나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전 수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을 공급하기가 난해합니다. 이런 그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SMR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을 살펴보면요. 대형 원전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요. 수조 원 규모의 아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어렵죠. 그런데 SMR은 아주 적은 자본으로 빠르게 건설해요. 그래서 민간 자본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 민간 자본을 통해서 빠르게 보급될 수 있고요. 또 건설 기간도 3년 내로 아주 빠른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SMR의 선두주자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회사인데요. 2020년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최초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기술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상장을 해서 현재 시총 약 4조 원의 회사인데 생산 설비는 없어요.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뉴스케일이 설계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하는 이런 협력 관계가 예상되는데요.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원자력 협력을 약속합니다. 미국은 이 원전 기술의 종주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80년대 아주 이 원전 시장을 이끌던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생산 설비들은 다 정리가 되고 없어요. 여기 생태계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남아있고 또 SMR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또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 회사가 바로 뉴스케일인데요. 뉴스케일 역시 생산 설비는 없고요. 그런데 두산이 이 뉴스케일의 설계를 받아다가 주기기를 생산하는 이런 협력 관계가 예상됩니다. 뉴스케일이 설계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하는 이런 모습이죠. 마치 반도체에서 반도체 설계 회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생산업체가 따로 있죠. 애플이 그들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하고 그 칩은 TSMC 또는 삼성전자가 양산하는 꼭 이런 그 협력 관계와 유사해 보입니다. 네. 주가 분석 체크포인트 두 번째,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수주입니다. 이 수주 목표를 아주 공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3조 3천억 원의 수주를 확정지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온핸드 2.3조가 2조 3천억 원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핸드란 거의 손에 잡은 거예요. 이제 거의 수주가 다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신재생 분야에 1조 5천억 원, 그리고 서비스 기자재 8천억 원이 더 있어서 그 목표는 7조 9천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 목표 대비해서는 1조가 좀 부족해요. 연초에는 8.9조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7조 9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1년의 수주는 6조 3천억 원을 했어요. 그에 비하면 25% 그래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준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3분기도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7조 9천억 원의 수주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불확실성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블록딜 있었어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주사 두산이 지분 4.5%의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크게 떨어졌죠. 일반적으로 블록딜을 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블록딜을 할 때 얼마 한 10% 정도 수준에서 할인을 해서 매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정도로 낮은 수준의 주가가 적정 주가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기도 하고, 오죽하면 지분을 팔겠어? 좋은 회사라면 지분을 가지고 있겠지, 이런 의심도 들 수 있고요. 어쨌든 시장에 매물이 출현한다, 악재가 되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두산그룹의 아주 핵심 계열사입니다. 그 계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 정도의 이 지분은 필요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블록딜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아주 이 두산밥켓의 PRS 옵션 계약인데요. PRS가 뭐냐면요. 두산밥켓 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금융사들에게 팔았습니다. 팔 당시에 지분만 판 것이 아니라 PRS라는 이 파생상품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 시 그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가를 잡습니다. 이 기준가보다 미래의 정산시 주가가 더 올라갔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게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갔다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금융사들에게 그 차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이런 파생 상품이 바로 PRS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물어주게 생겼는데, 이 계약을 연장을 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캐시는 지급되지 않아도 될 겁니다만, 이게 계약이 연장 여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도 회계사에는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냈는데 바로 이 두산밥켓 PRS 이 파생상품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이 연장이 돼야 됩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실제로 현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계약의 연장 여부,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SMR이 그 기존의 원전에 비해서 방사성 폐기물이 훨씬 더 많이 양산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지난 5월에 그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또 얘기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 SMR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적은 자본이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적은 자본 맞아? 이런 그 근본적인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아주 큰 비용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SMR의 장점이 크게 감쇄됩니다. 그래서 그 방사성 폐기물이 정말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첫 번째 연구가 부정적입니다. SMR이 워낙 신기술이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 첫 번째 연구 결과가 좀 부정적이네요. 앞으로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실적 전망을 통해서 밸류에이션도 하고 최종적으로 목표 주가도 설정을 해볼 건데요. 이 실적을 전망을 할 때는요, 일단은 2022년 수주 목표는 달성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달성한 수주 목표가 2023년에 매출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해 너무 떴어요. 그래서 이 가격 인상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빠졌습니다. 이 나빠진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개선된다. 원자재 가격 인상이 둔화되면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개선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주요 가정 내용이고요. 올해는 6조 9천억 원의 매출과 2,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8조 6천억 원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4,300억 원을 전망합니다. 자, 에너빌리티 원전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방법론에 대해서 이 컨센서스 된 그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어떤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은데요. 여러 가지 고민해 본 결과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시장이 바라보는 원전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해서 가급적 원전 사업과 관계된 많은 회사들의 EV 에비타를 도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EV 에비타 멀티플 평균을 적용해 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2021년 업계 평균 17.1을 도출했고요. 여기에 활용된 회사들은 우진, 오르비텍, 한신기계, 우리기술, BMT 등이 있습니다.
실적이 마이너스거나 거의 0이어서 뭐 밸류에이션에 의미가 없는 경우는 제외를 했고요.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이 회사들이 사업 내용이 잘 맞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 업체잖아요. 그래서 국내 유일해요.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잘 맞지는 않지만 원전 사업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 많은 회사들의 이 평균을 도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EV EBITDA 멀티플 평균 17.1을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것은 2021년 기준이고, 최근에는 이 원전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전에는 원전 폐기해야 돼 라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 정상이 원전 협력도 약속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우호적인 원전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30%를 줬고요. 그래서 EV EBITDA 멀티플 22.3을 적용했습니다. 앞서서 2023년 그 실적 전망 했죠. 그 영업이익에다가 감상비 더한 것이 바로 에비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금 창출 능력 에비타 2023년 기준 5,900억 원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 5,900억 원에 EV 에비타 멀티플 22.3을 곱한 에너빌리티 사업 가치 13조 2천억 원 도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가치는요, 자회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상장까지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전망 필요 없고, 시총의 지분율 곱한 그 지분 가치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주사 할인이 또 필요하죠. 투자자들은 지분만 들고 있는 가치 별로 관심 없어요. 실제로 사업하는 사업 가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할인이 필요한데, 그 지주사 할인 다소 가혹하게 50% 적용을 했고요. 그렇게 그 두산밥개, 두산 퓨얼셀 뿐만 아니라 두산 건설 등 아주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전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지분 가치를 도출한 결과는 2조 3천억 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도출된 기업 가치 15조 5천억 원이고요. 여기에 순차입금 2조 7천억 원이 있어서 순차입금을 빼면 목표하는 시가총액 12조 8천억 원이 되고요. 이 12조 8천억 원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목표 주가 2만 원 도출됩니다. 적정 주가에 대한 가이던스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도출을 해봤고요. 현재 주가 대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블록딜 이슈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그게 기업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그 투자의 기회인가라고 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우려되고, 그래서 그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종목들은 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시장 상황 좋아졌어 라고 할 때 그때 매수를 클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